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국청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까 뭐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랬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뭡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드렸던 대로 이제 이재명 테마주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윤석열 테마주 엑스파일 논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가 아직 엑스파일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죠. 이재명 씨는 계속 경선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유승민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아니고 유승민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랐는데, 이제 돈이 원래 종목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다른 데서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선 테마주 순환매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개인들이 왜 대선 테마주화에서 수익을 못 내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선 테마주에서 개인들이 왜 수익을 못 내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 얘기했어요. 네. 두 번 말씀드린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대선 테마주뿐만 아니라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분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일단 그러면 당장 급한 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일 못하는 사람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제일 못하는 사람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죠? 70점 아니면 80점까지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수한테 실력자한테 배우면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죠? 네. 당장 급하신 대로 개인들 거꾸로만 하셔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잃지는 않겠죠. 그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그래서 오늘 그걸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맨날 종목이나 추천하고 매수 매도 사인 내고 설명하는 사람으로 종목 진단해주는 사람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사람도 상대를 많이 합니다. 회원들 이렇게 또 케어도 해드려야 되고, 그죠? 리딩도 해드려야 되고, 때로는 좀 이제 전문가가 회원분들 좀 혼을 좀 내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죠? 너무 힘들어하시면 또 위로해드려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원들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하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증권사 직원보다는 저 같은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일단은 이제 대선주 순환매 얘기 같이 해드리면서 이제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수는 잠깐 얘기는 해야죠, 그죠? 이 지수가 그래요, 그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신고가 그냥 그 정도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테이퍼링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수는 뭐 하고 있어요? 예뻐요. 제가 원하던 대로 가고 있거든요. 뭐예요? 저점에 이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 지지. 이 추세선에서 바짝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원했거든요. 급등하지도 말고 급락하지도 말고 천천히. 전 이렇게 죄송해요. 전 이렇게 내년 3월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대선주로 끝을 보게요. 지수는 천천히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급락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개인들 털어버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빨리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왠지 이렇게 해야지 개별주, 테마주, 대선주가 잘 가거든요. 순간순간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락해야 돼요. 한 2, 3일만 하루에 한 2%씩 두세 번 딱 때려버리면요, 개인들이 주식을 다 던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틈에 나오니까요. 그죠?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개인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예전에 이제 술을 이렇게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아니 운전하는 걸 잘 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이제 주식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그 본성이 나온다고 해요. 진짜 본성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돈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수가 아무튼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급락 나오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고 급등 나오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시니까요. 요즘에 대형주를 하시다가 지겨워서 테마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 이제 저희 방에 회원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한 70% 이상이 대형주 하다가 너무 이제 좀 지루하니까요. 그죠? 네. 하품 나올 정도로 지루하시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테마주죠, 특히. 네. 요거 하시려고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잘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원들도 중요한데 저는 기존 회원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왜 이 방송을 하겠어요? 무방을.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저녁 방송 매일 하겠어요? 문자반 회원들 멘탈 잡아드리려고요. 이분들이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집은 열심히 해놓으셨으니까 이제 수학만 하면 되는데 때가 됐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지수는 그냥 편안하게 잘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그냥 그래요. 그죠? 네. 아시죠? 이렇게 구덩이를 파놨거든요. 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런 얘기는 그냥 솔직히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셔도 돼요. 네. 비관론자들이 그럴 거예요. 구덩이를 이렇게 팠잖아요. 그럼 구덩이를 다 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네. 여태까지는 그냥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세게 올라왔죠. 평상시보다. 그죠? 왜 그랬냐면 최근에 바이오주도 올라오잖아요. 오늘 슈마시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 상한가 같죠? 진원생명과학 상한가 같죠, 그죠? 네.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저고점이긴 하지만 상한가 같죠? 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뭐 델타 변이, 그 다음에 델타 뭐 플러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이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바이오주를 지금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참고는 하시면 돼요. 네. 코스닥 지수 그래서 좀 괜찮은 거예요. 바이오주가 좀 올라오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좀 괜찮죠. 그죠? 네. 코스피에서도 이제 중소형주들 지수가 좀 괜찮아져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수를 살려줬죠. 바이오주가 이번에 그 역할을 좀 해준 거예요. 지수가 약간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분위기를 좀 살려준 거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바이오주들은 작년 1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테마주로 1년 이상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 일부는 또 급등할 것들이 있겠지만 과거처럼 집단적으로 무리지어서 그렇게 또 급등할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메타버스 테마주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연속적이지가 않아서 대선 테마주 위주로 계속 시황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대형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품 나올 정도로 요즘에 심심하죠.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볼까요? 네. 이러고 있죠. 지금 여기 이평선은 일부러 이제 5일선만 설정해 놨어요. 네. 아무튼 거의 뭐 이러고 있죠, 그죠? 심심하실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얼추 바닥을 잡은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등 나오기는 좀 그럴 거고요. 옆으로 조금 돌리거나 아무튼 한동안 좀 재미는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나오시는 개인들이 많아요.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안 움직이니까요.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힌트 드렸어요. 네. 그럼 뭐예요? 힌트 드렸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은 또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힌트는 드렸어요.
삼성전자를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동향이 그렇다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선주 얘기 쪽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개인들이 대선 테마주를 지금 많이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주린이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주린이라는 표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린이 분들 중에 대형주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중형주, 소형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쪽도 여기 보세요. 이거 크게 보시면 되는데, 과거 10년 전, 여기 2013년도인데요. 이거를 뭘로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보죠. 잠깐만요. 차트를 딱 10년 전이랑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예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10년 전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여기는 이만큼이었는데요.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맞죠? 근데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즉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들이 요즘에 투매가 심하게 나오죠. 잠깐만요.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대선 테마주들 하시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대선 끝날 때까지, 그죠? 뭐 애니농률이건 서현이건 이재명 씨 테마주 뭐 토탈소프트가 뭐건 간에 정책 주건 간에,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뭐 고성파워텍이고 원자력이고 뭐건 간에, 그죠? 그냥 대선 끝날 때까지 한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한 달이고, 그죠? 보유해서 편안하게 좀 수익을 좀 내려고 샀는데 막 힘들죠 요즘에. 왜요? 막 급락하니까요. 누가 뭐 윤석열 씨 엑스파일 나왔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후루룩 급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최재형 씨가 효자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후루룩 하락하고, 그렇죠? 누가 뭐랬더라 후루룩 하락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드시죠.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마음이 좀 흔들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큰 욕심 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대선주들 요즘에 막 투매 나오니까 막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강철 멘탈이신가 봐요. 요즘에 종목들 막 흔들리는 거 보면은 막 떨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번호가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다시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힘드시지 않냐고요. 하루에 막 7%, 8%, 10%씩 2, 3일씩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요?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 PPI, 저희는 다 팔았지만 PPI 같은 거 보면 그대로 그냥 내리꽂잖아요. 이틀 동안 꺾어버려요. 최재형 씨 효자라는 소리 얘기 나오니까 이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정원 에시스 이런 게 뭐예요? 윤석열 공정경제 뭐 테마주에서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오늘 저기 쇼했습니다. 갑자기 하한가 갔다 왔어요. 마이너스 29.7%. 순간적으로. 저희랑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보고서 한참 웃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면 이게 하한가에 가겠어요. 여기서 장중에 하한가 갔다 왔어요. 거래도 없죠. 단기관 종목이라서 지금 저기 한단 말이에요. 쉬고 있어요. 30분 단위 거래요. 하한가 갔다 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이래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버실 수 있겠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갖다 버릴까? 차트 예쁘거든요. 갖다 버리더라고요. 집어 던져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지금 투매를 하는 거 이거 아닌 듯이냐고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대선주들이 지금 순환매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서 들어갈게요.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해요. 개인들이 투매를 왜 하냐고요. 아까 다시 지수 얘기로 넘어가서 대선주에서 지금 투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민감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0년 전에 비해서 주린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 대선주가 제일 잘 갔던 시절이 2011년, 12년도인데 그때는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끄트머리 코스피 지수인데요.
여기 보면 거래량 요만큼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죠. 보이시면 1번 찍어보시고요. 보이세요? 더 확대해드려요. 거래량이 요만큼 있었는데 갑자기 늘어나죠. 확. 이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대선주가 가서 그래요. 그때. 이때 대선주들이 초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이게 거래량이 확 늘어났던 거예요. 이때로 돌아가서 볼까요? 왜 투매가 나오는지 원인을 아셔야 될 거예요. 지수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막 늘어나잖아요. 코스피예요. 왜 그랬냐고요? 대선주 때문에 그랬어요. 대선주 꼭지가 2012년 10월 15일쯤이었어요. 그 전까지 올라가서 꼭지 찍었던 거예요. 코스닥을 보면 되겠죠? 코스닥은 언제였냐면 여기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가서 그랬었어요.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잘 보세요. 10년 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기 주식하시는 주린이 분들한테 좀 세금 혜택도, 세금 감면 혜택도 좀 해주고요. 그죠? 뭐 좀 해줘야 돼요. 왜요? 이 세금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거. 그죠? 네. 정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세금 얼마나 많이 내신다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개인들이 지금 대선주를 엄청나게 버려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초보자라서 주식 생초보들이 테마주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대선 테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천천히 들으세요. 편안하게. 네. 테마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돌림병 관련주. 저는 전염병 관련주라고 안 해요. 돌림병. 그리고 정확하게 뭔지 아시겠죠? 네. 돌림병 관련주.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바이오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대북주.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방산주하고 대북주. 네. 제일 상위 클래스가 뭐냐면 대선주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동전주. 이게 제일 쉬워요. 안 해서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대선주인데 이 주식 생초보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대선주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뉴스만 나오면 그냥 우르르 투매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좋은 뉴스만 나오면 바로 그냥 날라들어오고. 대선주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게 심하구나 이게. 예전에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아무튼 생초보자분들이 이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명 주린이 분들이 경험이 짧으신 분들이 대선주를 많이 해서 그래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보시라는 얘기. 얼마나 주린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즘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분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이분들이 중장기 매매를 하실까요? 아니면 스윙처럼 이렇게 슬슬 들고 가는 이제 조금 들고 와서 좀 수익을 들게 내는 걸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가상화폐 매매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세 중독 걸립니다.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뭐 이런 거 다 있죠. 뭐 밀가루 중독. 네. 그 중독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시세 중독입니다. 시세 중독. 가상화폐 매매한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시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몰라요, 본인이. 갈비집에 들어가서 그죠? 네. 갈비 냄새를 한참 맡고 나오면 내 몸에서 나는, 내 옷에서 냄새 나는 갈비 냄새를 못 맡죠. 똑같은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잠깐 그냥 체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사시겠어요? 기아차를 사시겠어요? 현대차를 사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테마주 해야죠. 바이오 아니면 대선주. 그죠? 네.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생각 잘 해보시라고. 초보자들과 가상화폐 이분. 그래 오래된 사람들은요. 숙련된 사람들은 별로 안 남았어요. 코로나 때 한 대 맞아가지고 멤버 체인지가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하고 주린이 분들하고 가상화폐 하던 분들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하고 이제 이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초보자들이고요, 사실은. 네.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저 바닥에 있는 걸 사겠어요?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되기 쉬운 걸 사겠어요? 뭐 사겠어요?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아까 정원 에시스 이런 거. 세력이 고상 매기는 거예요. 하한가. 얼마나 저기 오늘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지셨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순간적.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돈 먹고 자는. 내리 꽂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다음에 저번에 뭐예요? 이재명 씨 그 수술실 CCTV, 코맥스 이런 거. 상한가 딸랑 하나 나오고 맨날 음봉 3개 나왔어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런 게 왜 나오겠어요. 개인들 털굴려 이제 털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달을 징후합니다. 제가 요즘에 맨날 밤마다 강의하는 게 뭐예요? 거친 눌림목, 뭐 세력들이 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죠. 털리지 마셔라. 계속 그 얘기하죠. 엄청 심한 거예요. 근데 세력이 조금만 흔들어도, 조금만 툭 쳐도 개인들은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주린이 분들하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그 가상화폐 하는 분들은 민감하게 대응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조금만 떨어지면 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대선주 지금 판이 진짜 종목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래요. 옛날에 저렇게 안 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음봉 때릴 거면 시원하게 음봉 때리고요. 상한가 할 거면 시원하게 상한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해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종목들 이렇게 분석하시거나 보고 있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힘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힘드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이러실 거예요. 네. 지금 초보자들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네. 죄송해요. 이게 안 고쳐져요.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양해를 구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주린이 분들은 애기들이죠. 애기잖아요. 애기잖아요. 애기들이 인내심 있는 거 보셨어요? 오래 못 참아요. 애기들이 무슨 인내심이 있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대중독 걸린 사람들이 인내심 있는 거 보셨어요? 중독에 걸렸다는 얘기는 인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안 간다고. 안 올라간다고. 슬슬 이제 짜증 성질을 내기 시작해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주식하면 자기 본성 다 드러난다고. 슬슬 짜증내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냐면 애니능률을 보면 돼요. 애니능률 주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여기에서 개인들이, 주린이들이 대선주 언제 많이 샀냐면 여기서 많이 샀어요. 여기까지는 인맥주. 왜냐면 애니능률이나 웅진 같은 인맥주가 급등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쭉 하락하니까 여기서부터는 개인들이 뭘 샀냐면 정책주를 샀어요. 왜냐면 그때 뭐 보성파워텍, 함정기술, 그 다음에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저출산 관련주도 급등하고, 이때 뭐가 급등했어요? 메가임디, 아시아경제, IB기명 같은 일자리 관련주들, 정책주들이 급등하니까 개인들이 인맥주는 끝났어 그러면서 정책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책주를 사니까 뭐가 가요? 인맥주가 또 가네요. 잠깐 희한하죠, 그죠? 네. 애니능률이 상한가 뽑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거 또 간다고, 앞에처럼 5배, 7배 또 간다고 또 산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누가 가? 이거 순환매예요. 그때부터 누가 가요? 갑자기 최재형 씨가 급부상하는 거죠. 원래 5월 달부터 저긴 했었는데, 최재형 씨가 언제부터 급부상했는 줄 아세요? 윤석열 씨가 잠수 타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씨가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한 주 쉬더니 엑스파일을 본 사람이 이거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린이 분들이 놀란 거예요. 저러다 저 양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옥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그래갖고 무슨 큰 돈을 버실 수 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정말로 손절하고 싶으시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 욕심, 그거를 손절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기법 다 갖다 버리시고. 주린이 분들이 배우셨으면 얼마나 배우셨겠어요. 어딘가에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배우신 매매 기법, 5일선 매매 기법, 뭐 지지와 저항, 박스권 이런 거 조금 배우신 것 같고 선을 막 거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볼게요. 쫙 거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지선 딱 거놓고. 여기 1차 지지, 여기 2차 지지. 1차 지선이 깼어요. 2차 지선 깨면 끝난 거예요. 그냥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TV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주식을 제일 못하는 쪽에 그 주식하실 때 실패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뉴스. 제가 오늘 저희 방에 어르신 한 분한테 초보세요. 제가 오늘 방송 꼭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고 계실 거예요. 세 가지를 보시는 큰일 나요. 첫 번째 뉴스. 왜 보겠어요? 뉴스를 왜 보겠어요? 내 계좌가 손실나 있으니까. 자, 처음에 뭘 봐요? 차트를 봐요. 왜요? 걱정되니까. 줄줄줄줄 하락하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고 두 번째 뭘 봐요? 계좌를 봐요. 내 돈이 안전한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뭘 봐요? 뉴스를 봐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밤 12시까지 뉴스를 봐도 그 뉴스가 다 똑같아요. 채널 돌려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죠. 계좌요. 바뀌는 거 있나요? 계좌를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은 뭐 1%라도 수익이 나나요? 떨어지는 게 뭐 멈추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시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멈추나요? 하락이 멈춥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계속 보십니까? 차트를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력이 나갑니다. 계좌를 계속 보시면 근심 걱정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잇몸이 좀 안 좋아지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잇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각종 온갖 병에 질병에 시달리십니다. 뉴스를 많이 보면 바보 됩니다. 내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보죠. 내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냥 남의 얘기 계속 그냥 주워 듣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정치 패널들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은 민주당 편만 들고 야당 편은 야당 쪽은 야당 편만 들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환매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속 내 종목, 내 계좌, 내 눈이 보고 있는 뉴스, 내 생각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못 본다니까. 정작 하루 종일 주식과 관련된 생각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엉망이죠. 세 가지를 보시면 안 돼요. 3불. 뭐예요? 차트, 계좌, 뉴스. 언제요? 너무 힘들 때하고 너무 좋을 때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힘들 때 그리고 너무 기쁠 때. 너무 기쁠 때는 사람이 붕 뜨기 때문에 차트 보면 좋아 죽어요. 더 갈까봐. 계좌 보면 막 팔기 싫어져요. 뉴스 보면 이거 왜 팔아요? 더 간다는데? 그죠? 그래서 못 팔아요. 손실 났을 때는 손절을 하고요. 바닥에서 손절하고 꼭지에서 팔아야 될 때는 못 파는다니까요. 공감하시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뉴스랑 차트랑 계좌를 많이 보면 인내심이 생길 것 같죠? 천만에 인내심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너무 기분이 나쁠 때, 힘들 때, 너무 좋을 때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실 시간에 그냥 한숨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힘드셨잖아요. 생각하신다. TV 보신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안 사고 저거 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걸 안 팔고 내가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그래도 얼마 벌었을 텐데. 그러다가 치매 걸리세요. 진짜요. 그러다가 치매 걸리신다고요. 아까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왜 지금 대선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주린이들과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종목을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시세 중독자가 많거나 아니면 준이들이거든요. 준이들은 사실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애기들 보고 뭐 저기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죠? 잘 가르치면 되죠.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은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테마주로 따지면 4월 초가 4월 중순이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사람들이 2달 정도, 달수로 3개월, 2, 3개월 정도 수익이 안 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니능률이 사실 올라가봤자 뭘 올라갔습니까? 상한가나 나오고 끝이잖아요. 이 구간 이 3개월 동안 상한가나 나온 게 다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잘 공략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 개인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죠? 네. 수익 거의 안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동신건설 볼까요? 동신건설은요. 4월달 이후에 지금 뭐 했는데요? 그냥 이러고 박스권에서 갇혀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슨 큰 수익이 났겠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슬슬 지쳐가는 거예요. 개인들의 인내심 한계가 언제인 줄 아세요? 3개월이에요. 일반 개인들, 주식 5년, 10년 하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인내심의 한계가 3개월입니다. 그 준이 분들의 한계는 어디겠어요? 일주일, 2주일, 3주,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주린이가 2달 참았으면 이분들 상 줘야 돼요. 많이 참은 거예요. 상 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4월달하고 5월달에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2주일도 못 참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 됐어요. 네? 다 됐다고. 동투기 직전이 가장 춥다고 하죠. 제가 그거를 군대 가서 고쳐 쓰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진짜 동투기 직전이 가장 춥더라고요. 네. 요것만 이겨내시면 돼요. 주린이 분들이 지금 주식을 던져요. 어디에서 이제 기동량으로 사셨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사셨건 뭐 꿈에서 조상님을 만나서 사셨건 간에 그 대선주 사신 분들이 요즘에 던져요. 왜요?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그죠? 윤석열 씨 긴급 체포돼 갖고 감옥 갈 것 같거든요. 최재형 씨는 너무 효자라서 대선 안 나올 것 같고, 그죠? 이재명 씨는 맨날 저러다가 경선 연기돼서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낙연 씨하고 정세균 씨 지지율은 도저히 안 오르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재명 씨 인맥주도 안 가는데 정치주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그죠? 그렇죠. 엑스파일 터지기만 하면 다 끝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던지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걸 뉴스, 차트, 계좌, 그 다음에 내 생각,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 사람들이 던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던져서 뭘 만들어요? 차트를 망가뜨려요. 그분들이 참다가 마지막에 에이씨 이러면서 탁 던져요. 차트가 천천히 떨어지겠어요? 순간에 확 떨어지겠어요? 천천히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는 게 있어요. 참다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참다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폭발해서 나간 겁니다. 그분들이 나가면 세력이 이제 그 뒷수습을 잘 합니다. 잘 해가지고 싹 올려서 갑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심 없는 사람들 투매 물량 받아내고 갑니다.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식을 던지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 아니세요? 개인 맞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주식 얘기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주식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하시면 욕심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실수합니다. 주식은 혼자서 하는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혼자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변 분들하고 입 섞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차트 그만 보시고 뉴스 그만 보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하시든지. 돈이 없어요? 쓰세요. 그냥. 다음 달에 카드값 내면 되니까. 그죠? 쓰세요. 그냥.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그 전문가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 전에 개인 투자자 지을 때 너무 힘들면 주식을 너무 힘들면 나가서 돈 썼어요. 그냥. 뭐 이렇게 흥청망청 썼다는 게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가서 썼어요.
저를 위해서 썼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마음이 좀 풀려요. 혹시라도 몰빵했거나 그러셨으면 종목을 줄이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아무튼 정리를 여기까지 좀 해드리면 인내심 이제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뭐예요? 주식을 털고 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하고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맞죠? 네, 진짜 대단해요. 인내심, 집중력, 그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몇 시간이고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한눈도 안 팝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요. 그죠? 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네. 이분들도 엉덩이가 무거워요. 네. 이리저리 진짜 무슨 초파리처럼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네. 한 종목 오래 들고 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그 소신, 본인이 믿기로 한 그 신념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절대 쉽게 버리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원칙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고요. 이런 분들이 큰 돈 벌어요. 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주린이로 사실 거예요? 주식 10년, 20년에도 평생 주린이로 끝나는 분들 많아요. 수익, 중기, 장기가 뭔지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내심 없는 분들이 지금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한 지는 벌써 지난달부터 그랬어요. 네. 참다가 이제 막 던진다고요. 그 인내심의 한계는 네, 저를 믿으셔도 돼요. 3개월입니다. 4월 7일쯤에 애니농률이 고점 찍었죠. 동신건설은 4월 이것도 한 10일 전후죠. 네.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열흘 정도 지나면 네. 딱 만으로 3개월이에요. 이분들 다 털렸어요. 마지막에 털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이제 동신건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등 나올 때 마지막으로 장렬히 이제 전사하는 거죠. 최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이분들의 목적은 처음에 여기서 주식 샀을 때는 뭐예요? 뭐 100%, 200% 신고가 막 이런 수익을 기대했겠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 이분들의 목표는 이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본전을 바뀌어 있습니다. 본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 수익을 주면 넙죽 저러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나가고 나면 3일 뒤에 상한가 2-3개 나오는 거죠. 뒷목 잡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이 종목을 모르는 게 낫을 정도로 나았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그래서 심리가 꼬인 상태에서 또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손실 입었거든요. 분명히 10% 수익 보고 팔았는데 손실 입은 거예요. 왜요? 안 팔았으면 상한가 3개인데 그러니까 상한가 3개면 대충 100% 수익이지 않습니까? 대충 그죠? 네. 100% 손실 본 거예요. 안 팔았으면 100% 수익인데 사실은 손실이 아닌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참 이상해요. 계산을 그렇게 해요. 안 팔았으면 100%, 팔았으니까 100% 손실. 그런 게 어딨어요. 주식 계좌는 정확하게 아니에요. 10% 수익 내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지만 이분은 안 믿죠. 100% 손실로 인식해요. 심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조바심 내서 하는 거죠. 인내심의 반대말은 조바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지 마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그분들이 인내심이 이제 거의 다 바닥에 났기 때문에 팔아요. 그래서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주가가 5%, 10% 떨어지는 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실 났다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자신있게 장담하는데요. 이분들 5%, 10% 거꾸로 수익 났을 때 못 견딥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5% 매수했는데 요즘에 5%에서 손절가 걸면요. 다 손절 당하실걸요? 안 그래요? 바닥에 있는 거 사도요. 5% 이상 빠지는 게 허다해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주린이 분들이랑 그 시세 중독 걸리신 분들이 던지니까 5%는 기본으로 빠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자마자 5%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리 그런 설명을 해드려도 5%, 10% 손실나는 걸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분들 5%, 10% 수익 났을 때 절대로 못 견딥니다. 공감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절대로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내고 싶으신 수익이 5% 10%가 아니라 50% 100%짜리 수익이라면 이겨내셔야 돼요. 5% 10% 손실난 걸 이런 손실나거나 수익 났다가 사라지는 거를 이겨내시면 여러분들한테 세력이 30에서 50%짜리 수익을 줍니다. 생선으로 따지면 멸치 있죠, 멸치. 고양이가 멸치를 먹을까 말까 참았어요. 참았더니 주인이 아이고 참았네 그러면서 고등어를 주는 겁니다. 네? 고등어도 이제 먹을까 말까 참았어요. 참았더니 생선에서 주인이 이놈 봐라 그러면서 참치를 주는 겁니다. 네. 즉흥적으로 떠오른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되시죠? 네. 멸치 가지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멸치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미친 멸치 같은 이런 거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멸치에 멸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누가 멸치 갖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5%짜리 10%짜리 그런 손실이나 수익은 멸치라니까요. 멸치 먹으려고 그거 드시려고 주식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갈치 정도는 먹어야죠. 그죠? 네. 참치 올라가셔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하고 지금 유승민 씨 테마주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기본 원칙, 그죠? 개인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쭉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마 공감들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죠, 그죠?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이제 화면을 보세요.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재명 테마주 언제 갈지 얘기해 드릴 거라고. 네. 제 생각인데요. 이재명 씨 테마주가 왜 못 갔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이재명 씨, 자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이재명 테마주가 왜 못 갔어요?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경선 연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못 가지 않습니까? 자꾸 싸웠잖아요, 그 때문에, 그죠? 근데 경선 연기 그게 이재명 테마주가 못 가게 만든 발목을 잡은 거죠. 근데 이 경선 연기, 민주당 경선 연기 논란이 언제 끝난다고요? 내일, 모레 25일날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25일은 언제예요?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요일날 장중에 발표할 수도 있고 오후에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그죠?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뭐라 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를 할지 안 할지 확정되면, 그러고 나면 그 경선 연기가 되든 안 되든 이재명 씨 테마주는 그 족쇄에서 풀려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쉽잖아요, 그죠? 네. 그 윤석열 씨 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나 지금 이맥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네. 엑스파일 논란을 지금 정면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는 세게 얘기하죠. 네. 얘기하죠, 그죠? 네. 저기 세게 얘기 계속하면 상대방이 겁먹습니다. 갖고 와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갖고 와봐 한번.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딱 이렇게 세게 나오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순간 저쪽에서 겁냅니다. 법이요?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주춤해질 수 있어요. 하필이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네. 얼마나 또 그 윤석열 씨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또 그 포스가 있겠습니까? 검사분들 이분들 그 나름들의 그 포스가 있거든요. 네? 상대방 겁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엑스파일 논란이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인맥주들은 이제 그 긴장된 분위기가 풀려서 올라가겠죠. 왜요? 불안해했던 개인들 다 던질 사람 던졌으니까 바닥 나오고 세력이 올려서 그 개인들 눈치채기 전에 빨리 올려버리겠죠. 훅 하면서. 동신건설이 언제 보통 나왔을까요? 개인들이 언제 팔았는 줄 아세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네. 이 전저점을 건드리는 순간 개인들이 악 하면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 끝났다고. 끝나긴 뭘 끝나요? 그때 급등이. 그렇잖아요. 웅진 이거 언제 급등했는데요? 전저점 다 직전저점 깨면서 내려와서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올라갔잖아요. 거래 하나도 없을 때. 바닥이 언제인 줄 아세요? 캔들 거래 없고 이럴 때. 개인들이 다 포기했을 때, 자포자기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웅진 포기 많이 했습니다. 왜요? 인맥주 끝났다고, 이제 정책주가 한다고. 그때부터 정책주가 떨어지고 인맥주가 왔어요.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를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저 엑스파일 논란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인맥주하고 이제 정책주도 가야 되는데 정책주는 언제 갈까요, 그러면? 네. 경선 연기된 거 연기할지 안 할지 정리되면 이제 뭐 하겠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이런 정책으로 여러분들을 부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막 얘기하고 다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누구를 영입해야 되잖아요.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 그죠? 네. 안보, 경제, 일자리, 뭐 사회, 문화, 뭐 다 이렇게, 그죠? 영입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씨도 막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 가장 먼저 임명한 대변인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요번에 이제 2배로 충격을 좀 받은 거긴 한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도 아까 무슨 경기고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채널 A에서 어제 병주고 압주던데요. 죄송하네요. 네. 병주고 압주거든요. 네, 죄송해요. 이게 제 이름이거든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좀 움찔했네요. 제 본명이 박병주입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 뭡니까? 어제는 채널 A에서 윤석열 씨 저기 최재형 씨 효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오늘은 경기고 71의 동문들이 밀어주겠다.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내일은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최재형 씨 관련주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경선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입 인사를 막 이렇게 들여서 인사들을 이제 전문가들 영입해서 정책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합니다.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각인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언론에서 막 띄우고. 지금 여기에 누구예요? 윤석열 씨도 아까 무슨 변호사 출신 부대변인 또 임명하셨더라고요. 그쪽도 준비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 캠프에서는 막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개인들은 인내심이 한계를 느껴서 팔고 있는 거예요. 5% 10% 떨어진다고 그거 쳐다보면서 그냥 그 생각하고 계신 거고. 뉴스 보고 TV 보고 계좌 보고 차트 보고 그걸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자꾸 누구 임명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TV 틀면 뭐라 그래요? 최재형 씨가 효자다. 안 나올 것 같다. 그거 보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계세요.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얘기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세력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놓고 아직 돈이 안 빠져나갔는데 그냥 저런 식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맥주하고 정책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주는 이제 경선 이런 것들 마무리되면 계속 발표할 거예요. 계속 꺼낼 거예요. 공론화 시키고 그래서 여론에 이제 자꾸 이제 여론을 조성하겠죠. 그럼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하고 윤석열 씨 테마주가 지금 못 가다 보니까 잠룡급들이 올라가죠. 유승민 씨가 야권 인사 중에 오늘 2등 했대요. 2등 했다고 하니까 바로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3일기업공사 상한가 그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했었죠. 이준석 씨하고 다 유승민 계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를 유승민계에서 공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승민 씨한테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급등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건 그냥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근데 보수 쪽 분들은 아마 느낌 오실걸요? 보수 쪽, 진보 쪽 말고 유승민 씨가 갑자기 2위가 됐어요. 이분 최근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갑자기 2위가 됐대요. 저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여론조사 어디서 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JTBC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윤석열 씨 공격한 게 유승민계였거든요. 김무성, 유승민계. 갑자기 2위랍니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신정보통신 그렇게 이준석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못 가고 있다가 오늘 가네요. 한 달 내내 이러다가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죠? JTBC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후발주가 올라옵니다. 일명 더사라제가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죠. 그리고 태양광으로 가던 SDL 재밌어요. 그린뉴딜 테마주가 갑자기 나는 유승민이다 그러더니 바꿨어요. 한국선제 재밌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테마주를 자꾸 재료를 바꾼다고. 한국선제 누구예요? 처음에는 오세훈, 그 다음에는 보수 정책 누구 지금은요 유승민이래요. 유승민이라고. 대륙제가 부탄가스 만드는 회사죠. 유승민이라고. 갑자기 유승민 테마주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갑자기 돌려세웁니다. 옆에 있었던 경남스틸이 급등하죠. 나는 홍준표다 그러면서. 예, 급등해요. 홍준표 관련주. 홍준표 씨 복당 기대감. 원래 홍준표 씨 관련주 중에서 원조는 영화금속인데 영화금속 오늘 10% 떨어집니다. 대신에 상한가 이틀 전에 나왔고요. 홍준표 테마주도 되는데 최지원 관련주도 된답니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홍준표였다가 최지원이었다가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씨과하고 윤석열 씨께 X파일, 경선 연기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잠룡들이 계속 더 가는 거예요. 잠룡들이. 자, 그럼 이제 누가 갈까요? 앞에 박용진 씨 거도 가고 막 그랬죠? 누가 가겠어요? 욕을 얻어먹든 안 얻어먹든 추미애 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추미애 씨.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뒤에서 이 종목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이제 강의했던 거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네.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 있죠. 네. 인내심,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네. 여러분들도 인내심이 뭔지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선불, 그죠? 선불이 뭐예요? 네. 계좌, 차트, 뉴스 그만 보세요. 너무 기분 좋을 때, 너무 힘들 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5% 10%짜리 손실도 못 버티는 그 정도의 하락도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은 5% 10%짜리 수익에서도 못 견딥니다. 절대로 못 견딥니다. 정말로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런 잔물결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고 아무튼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한 번 더 저희 회원들 매매일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어제 보여드렸는데 기존 회원들은 5월 달에도 계좌 수익을 15%씩 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져야죠. 1분만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때는 회원들이 수익이 나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돌멩이님. 월 계좌 수익률 15%씩 냈잖아요. 그죠? 5월 달이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파리님. 지금은 이제 소액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15%. 동일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회원들이 리딩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니까요. 그 다음에 루이님도 11%, 11.5%니까 대충 12%죠. 네.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망고바나나님 네. 열심히 하셨어요. 30%. 30% 수익 내셨어요. 5월달입니다. 누가요? 기존에 옵니다. 이분들이 뭘 하신 거냐면 앞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열심히 매집하신 거예요. 최소한 1개월 이상. 네. 5월달에 그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코스닥 지수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때 돈 버신 겁니다. 이때 열심히 매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을 본 거예요. 여기서 매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집하셔야 돼요.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네, 우리 프레스님 매매일지는 또 내일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회원가입 문의나 방 운영 안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궁금하시면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에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